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이고요. 빠르게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가 좀 많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리플 XRP 고래가 대량 축적을 하고 있어요. 자산 공급 비중을 2개월 최고치도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온라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XRP 고래가 공급량이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 폭주를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100만에서 1000만 XRP를 보유한 고래 주소는 11일 만에 보유량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2.4%는 이 사람들은 원래 가진 코인 수가 많기 때문에 2.4%가 굉장한 양이 돼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네, 그런 거고요. 또한 이 고래 계층은 비거래소 주소들 중 가장 활동적이었으며 현재 모든 XRP의 6.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 XRP 발행량 중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XRP 자체가 사상 최고치에서 약 89%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매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XR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0.38달러로 세계 6위의 암호화폐입니다. 22년 시작 이후 기록된 불온한 거래 행위에 이어 고래들이 저점 매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XRP의 미래가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자산가들이 들어와서 돈을 계속 넣고 있다. 네,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루나테라 사태. 그 사태 때문에 사실상 상폐가 됐었던 우리 루나코인이 이제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마쳐서 이제 하드포크에 대한 투표, 그죠? 그리고 새로운 코인 발행에 대한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지원 예정 및 자산 명칭을 변경해서 거래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루나 재단 측에서 제안한 테라 2.0 제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투표에서. 이에 따라서 빗썸에서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테라 체인의 가상자산 루나2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나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가상자산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의 루나는요, 이제 루나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좀 유사한 이름 명칭으로 가게 되죠. 자, 신규 에어드랍 가상자산명은 루나2라고 해가지고 에어드랍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급 대상은 스냅샷 시점 기준 빗썸 내 루나 스테이킹 회원 및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자, 스냅샷이 1차가 블록 높이가 754만 4,910이 됐을 때 하는데요. 예정으로는 5월 7일이고요. 1차. 그리고 2차가 5월 2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2차 스냅샷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냅샷 때 루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제 루나2 코인을 에어드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뉴스, 우리 JP모건에서 현 시점에 비트코인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암호화폐는 부동산을 대체하는 대체자산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부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월가에. 이런 기업이 갑자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과소평가됐다. 암호화폐는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이다 라고 갑자기 극호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자, 미국 금융회사인 JP모건은 25일 투자자 서한에서 암호화폐를 부동산을 대체할 얼터네이티브 자산
대체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생산 중단 등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위험 자산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다. 비단 여러 가지 거시 경제들에 대한 사건이 맞물리지 않았느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중국 상하이 봉쇄령도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지 비트코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달러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시세 조정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비하면 항복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뭐 한다고요? 상향된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향된다라고 갑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VC 펀드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C 펀드의 자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은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하락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8년, 2019년 같은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는 우리 겨울 이제 대하락장 이런 것들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은 이거는 예측이고요. 하나의 예측이고요. 뭐 하락할지 안 할지는 뭐 이 사람들도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JP모건에서 이런 식의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금 조달이 끊기면 약세 장기화도 회피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VC를 통해서 자금 조달은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언제고 그런 VC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대공황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금 조달도 끊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금 조달이 끊기게 되면 이 암호화폐 크립토 윈터는 더 길어질 수 있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뉴스, 리플 관련된 또 뉴스입니다. 리플 CEO,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살아남지 못할 것, 뭐 항상 하는 얘기고요. 암호화폐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얘기들은 다 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코린이 올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본인이 구매한 잡코인, 알트코인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영원히 갈 거라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많은 암호화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개빈 우드의 최근 발언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 마치 좀 불안한 게요. 네, 그 권도영 대표가 했던 얘기도 이런 거였거든요. 암호화폐가 다 살아남지 못할 거고 자기는 그거를 구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유사한 좀 말이라서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물론 사라지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잡코인 투자 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이더리움에서 주로 운영되는 NFT 부분이 천문학적인 가스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에도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스터카드 CEO가요, 스위프트는 향후 5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카드사 하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마스터카드 CEO 마이클 미헤바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CBDC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석을 했어요. CBDC. 그래서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스위프트,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서 경제적 타격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이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5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CBDC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하여금 스위프트가 무력화돼서 없어질 수 있다. 그만큼 암호화폐가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 화폐 시장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레이달리오 형님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작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레이달리오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비난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레이달리오는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1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금등 자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최대 얼마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한편 달리오는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자산의 높은 변동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믿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되기 위한 견인력을 얻었다.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엄청나게 긍정적인 의견들을 쏟아져 냈습니다. 네, 레이달리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억만장자 자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29,000달러에 머무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47% 되겠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12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고요.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1.8% 끼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은요, 롱 포지션 78%, 숏 포지션 2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달드릴 뉴스를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 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며칠만 투자할 게 아니고요. 또 몇 개월만 투자해서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멀리 보고 마음을 차분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